영국 잉글랜드 데번주의 플리머스의 플링톤은 작은 마을로 이웃들끼리 가깝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에릭 킹스턴이라는 85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 특수작전의 책임자를 맡기도 했던 용맹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죠. 성격도 활발해 사람들과도 어렵지 않게 어울렸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인 진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낳았고 1982년 아내가 사망한 후 이사해 정육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그 이후에 62세의 에릭은 60세의 오드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오드리 역시 당시 남편을 잃었던 상태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다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너무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기에 그런 부분을 염려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부부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죠. 에릭과 오드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했기에 차로 이동하며 도심에 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상점을 구경 다니는 그런 소소한 여유를 즐겼죠. 두 사람은 다 활동적이었고 건강했으며 사교적인 사람이었기에 정말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에릭의 건강 문제로 제동이 걸립니다. 에릭은 중증 천식 환자로 80세가 되며 심장질환까지 앓게 됐고 고관절 교체까지 받게 되어 오드리가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병 생활을 하다 보니 오드리의 다른 사회활동 역시 멈추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동반자가 아닌 거의 간병인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에릭을 간병했습니다. 2003년 8월 오전 3시 44분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드리의 신고 전화로 가게 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남편이 공격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과 구급 요원들이 출동했고 토니 형사는 가장 먼저 오드리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눈물을 흘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저는 남편의 방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무슨 소리가 나서 에릭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때 방 안에서 두 사람을 마주했고요. 경찰은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며 경찰을 은퇴하고 도시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그녀의 아들에게 연락했고 오드리는 아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떠나고 수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의 옷장의 문 그리고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언가 뒤진 흔적들이었죠. 에릭은 침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구급 요원들이 제세 동기를 사용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보건 결과 날카로운 흉기로 범행을 당했고 흉기의 날이 아래로 향하는 바람에 폐에 구멍이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릭이 잠드는 침실의 창가는 열려 있었고 쓰레기통에 보석들이 담겨 있었는데 도둑들이 패닉에 빠진 것인지 그대로 두고 달아난 모양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살인을 저질러 그들이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형사는 오드리를 찾아가 다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을 했고 오드리는 침착하게 두 범인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 명은 185 정도의 키, 사슴 사냥꾼 모자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독특한 외모였으며 다른 한 명은 172에서 3 정도의 키, 땅딸막한 사람이었다고 알렸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죠. 오드리는 심적으로 지쳤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금요일 새벽, 두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발 어떠한 정보라도 좋으니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고 자신들의 주변에 범인이 있을지 모르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드리가 경찰에 알린 몽타주로 2명의 남자를 찾았고 범인이 잡혔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죠. 어라? 그런데 두 사람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들은 호스텔에서 살았는데 그곳엔 야간 직원이 있었고 직원은 두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고 증언해줬습니다. 그곳의 창문은 나갈 수 있을 만큼 열리지 않는 구조라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외모는 비슷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았기에 풀려나게 됩니다. 토니 형사는 이 모든 증거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본인들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문이나 장갑 자국을 찾을 수 없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흙이라던가 도둑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섬유 조직 등이 남아있어야 맞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창문과 집 주변에 아무 흔적 없이 침입이 가능한가에 대해 몸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오드리의 증언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집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저 서랍에 숨겨진 범행 도구인 7인치짜리의 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엔 혈흔이 묻어 있었고 이것은 에릭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손잡이에선 지문이 발견됩니다. 오드리와 에릭의 아들 제임스 힝스턴이었죠. 형사들은 에릭에게 물려받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 제임스 힝스턴에게 찾아가 범행 도구에 대해 물었고 몇 주 전 오드리가 찾아와 이걸 좀 날카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사건 이전에 미리 칼을 갈았기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는 오드리를 다시 신문하려 했지만 2003년 9월 11일 오드리가 극단적인 시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내 인생을 망친 이 끔찍한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에릭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눈을 떴고 사회복지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위화감을 느낍니다. 오드리에게서 심각한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나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에 반대되는 또 다른 제보를 받게 되는데 사건이 있던 날 새벽 2시에 야채를 배달하던 기사가 위층 창문에서 뭔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알려온 곳입니다. 병리학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에릭의 실제 사망 시각이 한두 시간 더 이를 수 있다는 두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오드리는 체포됐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 고령의 노인이 왜,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다 자신의 아들의 설득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질렸어. 라고 말이죠. 오드리는 에릭이 병에 걸리며 그를 간병하게 되었고 사회활동이 자연스럽게 끊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같은 해 6월 우울증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삶의 무력감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들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남편 에릭이 사라지는 것이었겠죠. 2004년 3월 오드리는 살인죄를 인정, 영국 최고령 살인범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형량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과실치사죄로 2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고 항소를 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대로 2년의 형이 선고되었죠. 거기서 분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복역하지 않고 1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고 오드리는 자유롭게 살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도 엄연히 살인을 저질렀는데 과실치사로 2년의 형은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형사는 오드리가 후회하는 여성이 아니며 매우 이중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릭의 아들에게 범행 도구를 손질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기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돌아서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사를 오고 가는 전쟁통에서 살아남았던 전쟁 영웅 에릭 힝스턴. 그가 부디 모든 것을 잊고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